179만. 신경쓰기도 안 먹고 안 맞죠. 진주에는 유난히 작게 주는 거예요. 먹고 살고는 해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난 22일 이날도 그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시청 앞에 서 있습니다. 최소한의 국가에서 발표한 법의 기준을 지켜라. 작년에 6월달 노선 개편하면서 모든 차에 대한 그 노선권은 시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입니다. 혹시 준공영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준공영제. 처음 듣는 준공영제. 준공영제 들어보죠. 준공영제, 준공영제. 도대체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 난감한 이 단어. 생소하지만 나름 사연 있는 제도입니다. 최초에 이제 운수업 자체는 이제 뭐 황금알을 낳는 거기처럼 노선만 이렇게 황금 노선을 보유하면 상당히 그 지역에 유지가 될 수 있던 부분들이고 상당히 이렇게 호황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1990년대부터 점점 승객이 줄기 시작하고 그래서 2000년대 이후부터 이제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이 된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가 제일 먼저 시내버스 서비스에 이 공영제 개념을 좀 도입을 하자. 버스의 소유와 관리는 민간 기업에서 맡고 노선 관리, 재정적 지원 등은 공공기관이 맡는 것이 이 준공영제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들은 노선권을 가져간 진주시에 급여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주시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는 지금 준공영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준공영제가 아니라고요? 예, 총액을 지원해주면 네.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운수업체들이 인건비하고 뭐 유류비하고를 경영에 맞게 쓰고 네. 거기서 절감하는 예산들은 자기들이 경영 수익으로 남기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우리 그 공공재정의 성격이기 때문에 적자에 대해서 네.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게 재정지원금이에요. 그건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걸 회사 경영 악화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보전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업체에서 요구하는 적자 지원 금액을 100% 다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준공영제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민영제에 가까운 부분들에서 준민영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 버스 운행 10년째인 김병문 기사님. 한 달에 30일 이상 근무한다고 합니다. FMC 챙각서도 흰색 분송이가 풀풀 날리고 있어요. 시간으로 따져보면 어제 밤부터 눈이 내렸는데요. 정말 차라리 원이 제대로 해주든지 우리 버릴 대로 120번 노선이야. 하루에 100만 원씩 벌었어요. 100만 원씩. 지금 53만 원 주고 제가 다 뺏들어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그지요?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오늘 처음 듣는다 그 소리를. 호정이 운송 원가가 그래 처음에는 55만 몇천 원 했다가 53만 원 지금 그대로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기름 뗄 만큼도 다 안 줍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게 많으시죠? 예. 이해가 되고 막 기사
아저씨 이해가 되구만. 진주시가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걸 보면 노선 개편 이전에 총량을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재정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개편하면서는 표준 운송원가를 산정해서 표준 운송원가에 부족한 재정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총량을 정해서 주겠다라는 거는 옛날하고 똑같은 방식인 거거든요. 그럼 표준 운송원가라는 말이 지금 왜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매년 인건비 인상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평균 5년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서 임금비는 인상해 나가고 네. 기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그 운수업체들이 수용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네. 작년 4월 진주시와 버스 회사들은 대대적인 노선 개편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표준 운송 원가가 산정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 3%는 지난해 그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인상 요인, 그거 발생하기 전에 이제 버스업체와 노선을 개편하면서 이제 협약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상태가 지난 6월에 대대적인 어떤 버스 노선 개편을 하고 나서 승객 수가 대폭 줄었고 적자 상태가 더 심해졌다는 거죠. 폭이 커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진주시가 그 상태 3%를 고집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시내버스 업체가 제대로 이렇게 시민의 발로서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늘려야 된다 하는 어떤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일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 30일이시면 제가 30개를 다 하는 편입니다. 저는 스타일이. 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각 국가에서 정해진 최저임금 정도는 받아가게끔 운송원가를 주라.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7차례 교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자 저희들 노동위원회에 이제 조정 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단순한 거죠. 2017년도 결정된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그 부분을 책임져 달라 사용자가. 사용자는 시로부터 받은 운송 원가가 그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거는 책임을 지고 예산을 더 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와 사용자 사이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22일 진주 시내버스의 표준 운송 원가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진주시가 다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운송원가는 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충분하게 원가를 법적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결국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겠다. 혹은 최저임금을 맞춰주게 되면 기름값이 없어서 찾아서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국을 막는 방법은 진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